검찰의 칼끝이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자 의혹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까지 소환을 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사실상 검찰과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한번 해보자가 되겠습니까마는. 먼저 문다혜 씨가 인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고, 네,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네. 2017년도 박근혜, 2016년도, 17년도 그때 이른바 국정농단 때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죠, 지금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국정농단을 진행을 했어요, 검찰이. 네. 또 운명 공동체란 말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예, 그 부녀가 그리고 가족이 당연히 운명 공동체죠. 네. 근데 전 저런 말 자체가 지금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우선 법률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정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논두렁 뭐 시계니 뭐 저기 아까 있지만 막 하자는 거죠. 이런 거는 약간 정무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단지 현재 이 상황 자체가 과연 법률적으로 뇌물에 해당하느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검찰 입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되면은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공동체 얘기를 하고 또 운명 공동체 얘기하는 걸 봐서는 문다혜 씨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사실 법률적인 입증의 문제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수사가 아주 정무적으로 볼 때, 현 정권에 유리할 것인가, 정치적 유불리로 볼 때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무적 네. 측면에서 네, 말이죠. 네. 또 하나가 지금 검찰 대 특검의 구조인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7년 전에 이 사건을 뭐 사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고, 또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네. 특검 대 검찰, 검찰 대 특검의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판단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단지 그 부분 이외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수사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소해야 되는 거고. 그럼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 전직 대통령 딸이 지금 따님이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뭐 저기 그 입증하면 막가자는 것이죠. 2003년도 발언 소환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건 역시 여나 야나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상대에 대한 빚을 꽂으려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걸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양은경 변호사님께요. 네. 자, 이제 문다혜 씨가 이번에 그 좀 이렇게 의혹에 휩싸인 돈 거래에 관련해서 나중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법률적인 또는 어떤 그 수사 상황 속에서 유리한 발언입니까? 불리한 발언입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은 네. 운명공동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검찰이 워딩을 가지고 뭐 어떤 뭐 유무죄 여부를 뭐 속단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사실 경제 공동체라는 네. 그런 법률적인 개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인 최서원 씨랑 묶여가지고 뇌물죄로 처벌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 공동체로 재미 보고 나서 그걸 또 쓰려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그러면은 운명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보다 더 강한 개념 아닙니까? 하.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지금 얘기한 부분은 본인을 주변이라든지 네. 본인에 대한 그 수사 상황에도 전혀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굉장히 좀 검사를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그 문다혜 씨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수사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추정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제 문다혜 씨,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참지 말라 이제 이러면서 이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 가만히 참지 못해. 뭐 마피아 영화도 아니고 법치 국가에서는요 가족이고 뭐고 간에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소환시켜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지요. 참지 않겠다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쓰셨던 말을 써야 될 타임인지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한 자락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이 사건에 연결시킬 문제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문다혜 씨로부터 그러니까 그 엄마의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부인을 하든 긍정을 하든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본인들로서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으면서 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지금 의혹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럼 그런 의혹들부터 직접 당사자인 문다혜 씨가 좀 해명을 해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이제 그 윤건영 의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대리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5천만 원 얘기는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 양산 사저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은행까지 가서 돈을 붙일 만한 여력이 못 돼서 그러니까 외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집에서도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붙일 수 있잖아요. 전자거래를 못 하시나 봅니다. 아, 약간 네. 그런 이슈가 예. 있어서 뭔가 이제 사정이 있겠죠. 예,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대리인을 시킨 것이고 뭐 기사 보도상에 따르면 뭐 보자기에 5천만 원을 현금 다발로 싸서 뭐 은행까지 들고 가게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네. 그 5천만 원 일체가 현금 다발로 전달 뭐 보자기에 쌓여지진 않았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중에 일부만 현금 다발이었지 나머지는 또 다른 루트로 전달이 됐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명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제주 별장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주도 이게 서울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다혜 씨 명의로 돼 있는 집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10분 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집이 사실상 문다혜 씨의 별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뭐 호화 생활을 한다 이런 취지로까지 왜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제주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다혜 씨가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산 것이고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장기 렌탈을 위한 공유 숙박업의 그 집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묵고 싶은 사람은 누가 됐든 거기 이제 신청을 하고 저쪽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돈을 내고 그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그런 집이군요.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휴가 때 보내는 장소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 그 휴가 때 보냈다라는 그 휴가 때 머물기도 했다라는 것은 그 2022년도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원래 그 전에는 송기인 신부 명의였는데 그 송기인 신부도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주로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고 본인이 이제 잠시 쉬러 가거나 할 때 네. 쓰던 용도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실제 재임 시절에도 제주도 갈 때 그 집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물건이나 뭐 문다혜 씨에 관련된 물품 등등이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사실상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지금 현재 사실상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일가의 뭐 법률 대리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법률,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네. 법률 대리인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입장을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양상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윤 의원이 직접 언론 인터뷰나 뭐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해서 공개를 하고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네. 의원 말로는 문 대통령이 언젠가는 한 번쯤 직접 뭐 SNS를 통해서든 뭐 입장을 밝힐 일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 이게 이제 저희는 말이죠. 이게 펜션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뭐 민박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그것도 이제 일종의 업종이라고 한다면 세금 내고 있는 건지
뭐 등록은 돼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증이 뭐 2배, 3배 많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거는 마치 검찰이 이제 문다혜 씨 호화 별장인 것처럼 그렇게 네. 조금 이렇게 뭐 색깔을 씌우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문다혜 씨니까 문다혜 씨가 숙박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공유 숙박업 등록을 하면은 네.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소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숙박업을 두고 합법과 불법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등록 없이 그냥 뭐 일반 아파트에서 네. 뭐 몇 밤 자는 손님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상업적으로 하든지 그게 오히려 불법이 되고 네. 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 숙박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죠. 물론 네. 당연히 지금 이 사건에서 별장 압수수색까지 간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자녀의 특혜 취업이 자녀 내지 사위의 특혜 취업이 뇌물죄가 되려면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살피기 위해서 자녀의 재산관계를 살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별장의 매수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한테서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냥 궁금해지는 게 아주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문다혜 씨가 숙박업을 했다면 작년 말이나 올해 5월 그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 계산은 했는지 뭐 그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는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적자를 받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 일반인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